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사를 시작한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면서 저를 대학에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키셨어요.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하셨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집도 있고 재산도 제법 갖고 계셨죠. 저는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언제나 외국은 학벌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이민을 가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은 외국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외국이나 한국이나 사는 건 다 똑같은데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하는 편이었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는 그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곤 했는데 남편은 툭하면 이민을 가자고 하고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라 한 번은 크게 다투고 며칠 동안 냉전이었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민이야. 당신 회사 다니기 싫다더니 생각해낸 게 이민이야? 준비도 없이 너무 무모하잖아. 뭐가 무모해.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좀 지원받으면 되잖아. 언어야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돈만 있으면 이민 가도 문제 없어. 이민 가는 게 특히 싫었던 이유는 친정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자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이민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였죠.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결혼해서도 또 손 벌리라고? 장모님은 적어도 딸린 식구는 없잖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제활동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아이도 외국에서 나아 기르자.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외국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냥 여기서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이 나라에서도 살기 싫어. 그럼 다른 회사로 가는 걸 생각해 봐야지. 왜 엄마한테 손 벌려가면서까지 이민을 가야 하는 거야? 거기라고 뭐 대단히 다를 것 같아? 사람 사는데 똑같아. 거기서도 또 문제 생길 거라고. 남편은 끊임없이 이민을 주장했고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맞서면서 남편과 저는 냉전 중이었어요. 시댁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의 끈질긴 이민 타령은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두고 외국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엄마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으면서까지 이민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이 이민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매번 다투니 저도 꽤 지쳐 있었어요.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건 낮 시간엔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며 엄마와 재미나게 수다를 떠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쯤에 엄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일 그만하고 쉬라고 하면 엄마는 일찍 장사를 접고 쉬셨죠. 그런데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안색은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요. 당연히 저는 병원부터 가자고 했죠.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무슨 병원을 가.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져. 친정 엄마는 그저 조금 피곤한 거라고 했지만 제 눈엔 평소의 엄마와 너무 다른 게 보였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안색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그냥 피곤한 거야? 며칠 쉬었는데 얼굴이 더 안 좋잖아. 건강검진 받은 게 언제야? 안 되겠어. 지금 당장 병원 가. 좀 됐지. 아유, 괜찮아.
너도 너무 오버하지 마. 엄마는 병원 가기 귀찮아. 난 안 갈란다. 내가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 얼굴이 안 좋았어도 엄마 그렇게 말할 거야? 병원 가서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자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모시고 갔죠.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간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양의 크기가 4cm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간 이식 공여자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공여자 찾는 대로 수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가 들려준 말에 저랑 엄마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너무 놀란 모습이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었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혈액형이 A형인 엄마와는 달리 저는 B형이라 제가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혈액형만 같았으면 저는 곧장 수술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엄마에게 간 이식을 해줄 공여자를 신청해 놓고 엄마는 곧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엄마를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간 건 너무 잘한 일이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건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무서웠죠. 그동안 고생만 했지 좋은 곳으로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엄마를 생각하니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과는 냉전 중이었지만 엄마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터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우리 엄마 간에 악성 종양이 있대. 그래서 좀 전에 입원하고 오는 길이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장모님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남편도 냉전 중이라는 것도 있고 걱정하며 물어보더라고요. 냉전은 잠시 미뤄진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율이 높은가 봐. 의사 얘기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아직도 손이 떨려. 장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지? 혈액형이 A형 맞지? 나랑 혈액형 같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아. 그래서 오늘 간 이식 공여자도 신청해놨어. 혈액형만 같으면 내가 했을 텐데 난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엄마 안색이 오늘 봤더니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가길 너무 잘한 거 있지. 간 이식 받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게 너무 무서워. 병원 가길 잘했네. 그나저나 간 이식은 내가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간 이식을 한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이건 헌혈하는 거랑 달라. 수술을 4시간이나 받아야 하는 일이야. 내가 할게. 장모님도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혈액형도 맞고 신체 건강한 사유가 있는데 이럴 때 장모님 도와드릴 수 있으면 나도 좋을 것 같아. 말이라도 자기가 간 이식을 하겠다고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 4시간에 걸쳐 수술을 해서 간 이식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제 입장에서는 부탁하기 난감했죠. 그래도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자기 일처럼 선뜻 나서주는 것도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기도 했죠. 평소에 저희 엄마를 잘 챙기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어떡하냐 말 한마디만 하며 심드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서주니 든든하더라고요. 우리의 냉전은 간 이식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과 함께 끝났죠. 아니야, 난 그거는 못하겠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사위한테 어떻게 그 큰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내가 이식을 받냐. 나는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 엄마는 남편이 간 이식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마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죠. 한시가 급한 상황이긴 해도 간이식을 해준 사람에게 드물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엄마는 곧바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장모님 가족이에요. 저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이식도 못 해드리면 저는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해요. 남편이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옆에서 듣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이 든든하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마워. 하지만 그 마음만 받을게. 저 오늘 간이식 적합성 판정도 받았어요. 계속 입원만 하시면서 공여자 기다리시면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요? 이런 일은 시간이 길어지면 더 안 좋아요. 남편이 적합성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고 가게 얘기까지 하니 엄마도 한참 고민을 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저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간이식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설득하는 남편을 보면서 애정이 더 솟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데 성의 표시는 꼭 할게. 잊지 않을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기대하고 간이식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매번 이민 얘기를 할 때마다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받자고 말하던 남편을 엄마의 돈만 노린다고 생각했던 것도 저의 오해였구나 생각했죠. 그때 남편을 정말 다시 봤어요. 제가 수술 전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 잘하고 있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 사위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주책 없이 자꾸 눈물이 나. 남편은 정말로 그날 이후로 운동을 다니고 술을 끊는 것은 물론 건강식으로만 식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을 때보다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간이식 해주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선뜻 나선 거야? 무섭지 않아? 생존율이 높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장모님이 더 무서우실 거 아니야. 이럴 때 사위가 나서야지. 내가 장모님이랑 혈액형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의 말에 그동안 회사 생활 힘들다고 할 때 누구나 힘든데 왜 징징대냐고 타박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저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그래? 장모님 걱정돼서 우는 거야?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자꾸 눈물이 나. 그동안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우리 엄마 힘들 때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 당신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쉽게 감동받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계속 다투기만 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화해하니까 너무 좋다. 남편은 그야말로 스윗 그 자체였어요. 그동안은 몰랐던 남편의 좋은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당신 식단 관리는 내가 책임지고 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이후로 저는 엄마가 입원 중인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챙겼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입원 중인 병실에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너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집에 안 들어가? 거의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엄마가 흔들어 깨워주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아직 자고 있을 이른 시간이었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까봐 일부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라 저는 깜짝 놀랐죠. 누가 왔나 나가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후다닥 나가서 문을 열더라고요. 엄마, 초인종은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 안 사람은 좀 전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목소리 낮춰서 말해요. 그나저나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간이식을 한다고 나선 거야? 너 그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 너는 왜 겁도 없이 그런 걸 나서기를. 시모가 아침부터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시모는 오자마자 남편을 나무라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목소리에 방에서 나가려다 간이식 얘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면목이 없었죠. 시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남편의 간이식도 필요했던 저는 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간이식 하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신육만 하는 거야, 신육만.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신육만 하는 거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방문에 귀를 대고 대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그저 시모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알아야 했죠. 내가 간이식 하겠다고 하니까 장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는 하겠대. 그래서 내가 장모 잘 구슬려서 돈 좀 있는 대로 다 뜯어내게. 운동해야 한다고 헬스 장비 뜯어내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밥값 좀 뜯어내고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장모가 가만히 있겠어? 나중에 장모 집까지 뜯어낼 수 있을걸? 근데 장모도 지금 정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돈 달라는 대로 줄 것 같더라고. 아휴, 난 또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진짜로 간이식 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아침부터 찾아왔잖아. 근데 돈 뜯어내는 건 뜯어내는 건데 네 마누라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그것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셔. 장모에게 돈 받아낼 때마다 마누라가 걱정하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고 말해놓으면 되지. 장모가 지금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데 간 떼줄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있다니까 지금.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장모한테 돈만 뜯어내면 이 나라 뜹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와 남편이 소리주게 웃더라고요. 모자의 대화를 다 듣고 말았어요. 소리주게 웃는 그 소리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남편은 애초에 간이식을 할 생각도 없었고 미리 돈 받아서 혼자 외국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근데 네가 이민 간다고 하면 네 마누라가 따라가겠어? 너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걔를 왜 데려가? 맨날 이민 싫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따라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갈 거야. 요즘 운동해서 몸도 좋아졌는데 돈도 있겠다. 외국 여자나 꼬시지 뭐. 으이구, 이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얘기 좀 하고 부르지. 나는 깜짝 놀랐잖아. 너 진짜 간이식 안 하는 거 맞지? 아, 그걸 내가 왜 해? 미쳤어? 나 요즘 술도 마시고 있어서 아마 수술도 못할걸? 억지로 수술 때 올라야 할 경우 생길까봐 지금 지방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어젯밤에도 맥주 한 잔 마시고 잤어. 그래, 혹시 모르니까 준비 철저히 해. 괜히 여차해서 네가 진짜 간이식 해주는 일 없게 잘해.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셔. 돈 받는 대로 엮이지 않게 바로 튈 거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엄마랑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인간에게 간이식을 받는다고 너무나 고마워했던 거예요. 지방간을 만들고 있다는 말도 어찌나 충격적인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게 진짜 현실이었죠. 이것들을 어떻게 연명해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걸 갖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간이식 공여자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거였어요.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공여자 신청은 취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간이식 안 해줘도 된다고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대로 복수를 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고 한참 뒤에 방에서 나왔어요. 한참 자다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하며 방에서 나왔죠.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았는지 늦은 오전인데도 집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근 안 했어? 어떻게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나 너무 오래 잤지. 새벽에 들어와서 완전 골아 떨어졌어. 당장이라도 패주고 싶은 걸 꾹 참으며 평소처럼 물었어요. 남편이 회사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모르는 척을 해야 했죠. 장모님 뵙고 오느라 늦었구나 생각했어. 그리고 나 수술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몸 관리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그만두는 게 낫겠더라고. 수술이라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 회사를 그만둬? 그래도 괜찮겠어? 수술 때문에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는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요즘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걸 아는 인간이 그런 더러운 짓을 꾸미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잘 참아냈어요. 안 그래도 당신이 요즘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가 되게 고마워하시더라. 아, 맞다. 엄마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현금을 나한테 보낸 거 있지? 엄마한테는 거의 전 재산인데 이거 나중에 간이식 끝나면 당신 주라고 하더라. 간이식 수술만 무사히 마치면 엄마가 준 돈 당신에게 주려고 해.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었죠. 이제부터는 저의 쇼타임이었어요.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갚아줘야죠. 저는 남편을 제대로 혼내줄 생각이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연기력이었어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운동하고 이것저것 몸 관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 나한테 장모님이 당신한테 주셨다는 돈 일부라도 좀 줄 수 있어?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면 그중에 일부라도 먼저 줬으면 해서. 하긴 요즘 1:1 PT도 받고 그러느라 돈 많이 들어갔지. 그럼 반만 먼저 보내줄게. 오, 반이나 준다고? 나야 고맙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보내줘. 저는 그러고는 남편의 계좌로 100원을 입금했어요. 애초에 엄마에게 받은 돈 같은 건 없었고 전부 남편을 엿먹이기 위해 제가 짜놓은 작전일 뿐이었죠. 잘못 보낸 것 같은데? 금액 확인하고 다시 보내봐. 돈 잘못 입금됐어. 확인했는데? 내가 제대로 보낸 거 맞는데? 100원 보냈잖아. 왜? 더 필요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어떡해? 남편의 얼굴이 바로 굳어지더라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죠. 더러운 인간. 자기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저의 장난은 얼마나 사소한지 남편 놈도 알았을까요? 왜? 너는 사기도 치는데 내가 장난하는 건 기분 더럽냐?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저의 태도가 돌변하자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목이 많이 탔나 봐요. 저는 제대로 뒤집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편은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네가 네 엄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뭐? 장모한테 돈만 뜯어내면 이 나라 뜬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 목숨을 갖고 사기를 쳐?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지는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간이식 하려고 했어. 그냥 장모님이 성의를 해주신다고 한 말이 기분 좋아서 했단 말이야.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나한테 계속 이민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내 옆구리 찔렀던 거 기억 안 나? 혹시나 간이식 해야 하는 상황 올까봐 술까지 처먹고 있었다며? 이딴 사기치면서 돈 뜯어서 외국으로 튀려고 했냐? 내가 그렇게 놔둘 줄 알았어? 나랑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꾸몄겠어? 여보, 장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내가 간이식 할게. 정말로 할게. 장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간이식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남편이 원하는 건 역시 돈이었어요.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간이식을 하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속이 뒤집히고 역겨웠어요. 이런 놈이랑 3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간이식? 널 내가 어떻게 믿고 네 간을 받냐? 거기다 지방간 만들려고 노력하는 놈 간을 우리 엄마가 왜 받아? 야, 너랑 나랑은 이혼이야. 너랑 나랑은 끝이라고. 그건 안 되지. 나 외국 갈 생각으로 회사도 그만뒀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나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간이식 하게 해줘. 넌 우리 엄마를 위해서 간이식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간을 팔고 싶은 거겠지. 네 건 더러워서 안 받아. 당장 꺼져. 공여자 신청 취소 안 한 게 다행이지. 내 간이 싫으면 우리 엄마도 A형이니까 우리 엄마한테 간이식 받아. 그러면 되잖아. 어? 잘 생각해봐. 어쨌든 장모님은 간이식이 필요하신 분이잖아. 이제는 지 엄마 간이라도 팔아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남편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알아서 무덤을 파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이 이 정도로 한심한 사람이었나 생각했어요. 너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사람이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니? 이제는 네 엄마 간이라도 받으라고?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알잖아. 나 월급마저 못 받으면 진짜 깡통이야. 나 지금 상황에서 당신 없으면 굶어 죽어. 내가 학벌이 좋아, 경력이 좋아. 내 나이에, 내 경력에 지금 와서 다른 직장 구하지도 못해. 그래도 지 주제는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빌부터 살아보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는 거야? 넌 어떻게 끝까지 너 살 걱정만 하고 있냐? 남편 속셈 뻔했죠. 친정 엄마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빌부터 살아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난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혼만은 안 해준다면 내가 뭐든 할게. 그럼 네 엄마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불러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엄마 간이라도 받아보자. 제 말에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거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 간도 팔아먹는 광경이었죠. 엄마,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20분 정도 있으니 시모가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저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시모의 얼굴도 솔직히 꼴보기 싫었어요. 아들이 대가리 굴려서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면 등짝을 때려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 좋다고 같이 낄낄대던 얼굴이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았죠.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시네요. 저 이번에 진짜 어머님한테 감동받았잖아요.
저는 시모를 향해 한껏 비아냥댔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내 아들이 왜 이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냐?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시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눈치를 챈 건지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미리 발을 뺄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간이식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 A형인데 제발 우리 엄마 간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도 사정을 해서요. 어머님 A형 맞으시죠? 술은 잘 안 드시는 편이니까 간도 건강하시고요. 제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린 시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꽤나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제가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보다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너 걸렸지? 그래서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네 엄마 간을 팔아먹어? 시모는 남편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남편의 말이었어요. 엄마가 간이식 하겠다고 말해. 그래야 내가 살아. 빨리! 엄마가 나 대신 간이식 하라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시모에게 간을 이식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마구 울었고요. 물론 안타까워 보이진 않았죠. 남편이 장모 돈 뜯어서 외국에 가겠다고 할 때 같이 숨죽여 웃던 사람이잖아요. 아들 살리시려면 간 내놓아야겠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시모는 울고불고 남편을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쥐도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간이식 직접 하라고 했더니 시모가 무섭다고 나자빠지는 걸 보면서도 성이 안 차더라고요. 어떻게 간이식을 하겠다고 사기를 치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같이 낄낄대고 웃었을 수가 있었을까. 시모와 남편놈의 머리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런 짓을 꾸몄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붙잡고 흔들고 우는데 제 눈에는 시모나 남편이나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괴물들 같았어요. 돈에 미친 괴물들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인간들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시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정리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의 전화에 시부는 10분 내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여기서 왜들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고들 있는 거야? 시부는 시모가 개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죠. 아버지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이 아버지까지 부른 거야? 남편은 시부의 등장에 놀라서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인간이 묻는 말은 대답도 해주기 싫었거든요. 무슨 상황이냐고 묻잖아. 네 엄마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시부가 반쯤은 기절한 시모의 몸을 흔드니까 시모가 겨우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간에 종양이 생겨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서 돈 좀 뜯어내면 그걸 갖고 외국으로 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어머님이랑 하다가 저한테 들키니까 자기 엄마 간이라도 저한테 팔아보려고 했고요. 간단히 말하면 대충 이래요. 시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간이식은 또 뭐고? 네가 정말 그런 짓을 꾸몄어? 아니, 어떻게 나 몰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거야? 너는 네 마누라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마누라야. 아버지,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엄마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시부를 부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시부는 경제적 능력은 없어도 가치관만큼은 바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 꼴을 참고 봐줄 수 없었을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기는 하냐? 네 엄마는 이걸 다 알면서도 너를 응원한 거고, 응원이 아니라 지금 오해도 많고 말하자면 복잡하니까 그냥 좀 가세요, 제발.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뺨을 정말 세게 때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죠. 아버지가 돈만 많았어도 내가 이런 짓거리까지 했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오죽하면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외국으로 튈 생각까지 했겠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너 혼자야? 사는 게 힘들다고 다들 너처럼 사기를 치면서 살지는 않아. 그것도 네 마누라랑 장모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 진짜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바닥이 된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네 엄마 간을 판다고 했다고? 내가 이 말을 듣고도 너를 이해해 줄 줄 알았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한다. 시부는 시모도 내버려 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마치 시모와 남편을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아버지까지 불렀어? 우리 엄마도 나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남편이 눈물이 맺혀서는 원망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쥐가 감히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본다는 것도 화가 났죠. 자신의 아픔은 세상 대단한 일이고 자기가 남에게 주는 아픔은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남편의 이기심에 저는 또 한 번 열받았죠. 시부가 남편의 뺨을 때렸다고 불구덩이 같은 제 속이 한 번에 풀렸겠어요? 남편 놈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였어요. 넌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지 아직도 모르지? 나도 안다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근데 당신은 꼭 이렇게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야 했어? 잘 들어. 니들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어디 가서 죽어도 나한테 소식 전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시모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제 눈에는 그저 우습기만 했죠. 그 난리가 끝나고 저는 곧장 엄마에게로 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간병했지만 엄마는 유독 말이 없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너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간이식 있잖아. 공여자 신청해놓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최근에 남편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엄마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제 선에서 끝내고 엄마에겐 조금의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 무서워하고 있을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한데 남편이 저지른 짓까지 알게 해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나도 내내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엄마 입원 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엄마도 힘들 거 아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남편과 시모가 짜고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마음 약해져 있을 엄마에게 스트레스까지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엄마가 저를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하며 저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엄마가 힘들어할 일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와 남편이 엄마 병실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시부가 시킨 건지 그 둘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건지는 몰라도 전혀 반갑지 않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돈, 갑자기 여기까지 오셔서 왜 무릎을 꿇으세요?
영문을 모르는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엄마, 이것들 손도 대지 마.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누워서 좀 쉬어요. 내가 이것들 내쫓고 올 테니까. 엄마가 시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인내심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너는 말을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니? 엄마는 저의 말에 너무 놀라셨고 그러자 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애들 이혼만은 사돈이 막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제발. 애들 이혼만은 안 됩니다.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죄를 하는 시모의 모습에 친정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오랜 장사 경험으로 눈치 백단인 엄마가 대충 상황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 딸이 결정한 일이라면 그게 잘한 결정일 겁니다. 엄마의 단호한 말에 저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있었나 싶기도 했죠. 저도 제 아들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봐서라도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발 저희 용서해 주시고 제가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몸 아파서 마음 약해진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나가주세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에 시모와 남편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어깨가 축 처진 두 사람의 모습마저도 꼴 보기 싫고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A형 공여자가 있어서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간이식 공여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도 공여자를 찾았다는 의사의 말이었어요.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된 엄마는 며칠 회복 기간을 거치고 퇴원을 했어요. 새 삶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근데 너 정말 이혼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엄마한텐 말 안 해줄 거야? 오랜만에 병원 밖을 나와 엄마랑 잠시 걸었어요. 제가 끝까지 남편과 시모가 저지른 일을 말하지 않으니 궁금했던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혼은 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하면 안 될까? 엄마는 궁금해했지만 아무리 엄마가 건강을 회복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엄마는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이혼하기로 했다는데 내가 더 물어서 뭐하니? 좋은 일도 아니겠지. 그냥 이혼할 만해서 이혼했다라고만 생각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는 전혀 없어. 그거면 나도 됐다. 나는 그 과정에서 네가 너무 아파하진 않았길 바랄 뿐이야. 아프지 않았어. 그냥 전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엄만 다 큰딸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엄마 건강 더 많이 챙겨. 나는 그거면 돼. 엄마는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더는 이혼에 대해 묻지 않으셨죠. 엄마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은 건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마워하던 사위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걸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도 대충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그리고 준비 중이던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전까진 남편이 몇 번이나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시모도 남편이 시켰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용서가 되는 일인가요? 당연히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은 했죠. 그리고 이혼 후에 딱 한 번 전 남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반갑지 않은 전화였죠. 난 정말로 간이식 하려고 했어. 내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간이식 타령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와서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믿지도 않아.
난 그냥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내가 한심할 뿐이야. 내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그래, 솔직히 장모님 돈이 탐났어. 그래도 간이식은 할 생각이었어. 그게 내 진심이야. 저에게 시모와의 대화를 들킨 주제에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었죠.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전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저에겐 그랬죠. 그 웃음소리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내가 믿어줄 거라고 기대한 너도 진짜 어리석다. 인생 그렇게 살지는 마. 제발 좀 떳떳하게 살아. 나 근데 있잖아.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고 있나 봐. 얼마 전에 지방간이라고 진단 받았어. 꿈을 이룬 거네? 당신이 원하던 일이었잖아. 뭐 축하라도 해줄까? 전 남편이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말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뭐가 됐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요. 넌 내가 안타깝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엄청 충격 많이 받았거든? 네가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기만 치지 않았어도 안타까워했을 거야. 근데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뭐 슬퍼할 줄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 간이식 해주기 싫어서 매일 술 마셨다며.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걸로만 보여. 너 진짜 매정하다. 그래도 난 네가 내 걱정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걱정 전혀 안 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가 더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나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 그렇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는 끝났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 이후로 저에게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인간은 양심도 없는지 몇 번 더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받아주지 않았죠. 지금은 저는 엄마와 같이 장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너 아직 젊은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랑만 살 거야?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날 거야. 근데 억지로 만나지는 않으려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나 결혼은 안 할 거야.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연애만 하면서 살 거야.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나도 그 말 좋은 것 같아. 엄마, 우리 이제 장사는 좀 편하게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자. 나 이제는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좀 더 즐겁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러자. 나도 아파 보니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온 게 그렇게 한이 되더라. 요즘에 엄마랑 저는 주말마다 국내의 명소라는 명소는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가끔씩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고 하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물론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의 일은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의 분노도 많이 흐릿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고 제대로 엿먹여준 저의 사연이에요.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해요.